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뉴럴넷을 사용하면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비디오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데이터,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죠. 손으로 이렇게 쓴 글씨, 손으로 3 이렇게 쓴 글씨를 우리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간단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혹시 조금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한번 잠깐 슬라이드나 또는 비디오를 보시고 오시고요. 자, 소스 코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올 거고요. 이 데이터가 784개의 벡터였죠. 그래서 784개고, 그래서 입력이 우리가 W를 설계할 때 784개가 입력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10개가 나가죠. 왜냐하면 0부터 9까지의 레이블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웨이트를 설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사용했죠. 이렇게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로짓을 이용한다는 거. 자,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 또 에폭이라는 개념 우리가 소개해드렸고요. 또 에폭에 대한 그 배치 사이즈를 이터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애큐러시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캐스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여기에 보면 각 에폭마다 이렇게 코스트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정확도가 나오는데 90%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이죠.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뭐 한 요 세 줄밖에 안 되는 거죠. 요 세 줄의 어떤 요게 모델인데 이 세 줄밖에 안 되는 모델로 굉장히 나름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90%라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우리가 이전에는 딱 한 단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즉 뉴럴넷, 이전에는 그냥 소프트맥스라고 하겠죠. 사실 그것을 뉴럴넷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뉴럴넷이다 라고 할 만큼 조금 몇 단 정도, 한 3단 정도를 여기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할 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주의할 게 이 웨이트의 크기를 구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단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데이터가 784개의 입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풋이고요. 이 숫자만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784가 들어가게 되겠죠. 784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단을 구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거는 10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이 나가는 것이 입력의 요 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256이라는 숫자 좋아하니까 256개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그 다음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256개를 쏜다면 이 받는 이 입력도 25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자, 256개로 우리가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럼 입력도 256.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공교롭게도 출력도 256으로 합니다. 이 숫자를 우리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256개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가고요. 마지막은 10개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만 구성을 해주고 연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을 할 때, 자, 이 X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L1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L2가 입력이 된다. 요 입력을 그 레이어에 맞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예에서는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다룬 것처럼 렐루라는 아주 멋진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그 렐루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렐루를 사용하고 3단으로 모델을 꾸며서 나머지는 똑같고 돌려보면 깜짝 놀랄 만하게 94%의 정확도가 됩니다. 이전 정확도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90.35%였는데 이제 94%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3단으로 느리고 렐루를 넣는데 이런 굉장한 좋은 효과가 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초기화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초기화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샤비에라는 초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구글에 가서 입력을 해보면 됩니다. 샤비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뒤에 텐스플로어라는 이름을 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찾아지는데요. 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통 답이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가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답을 하신 거고 또 상당히 많은 체크와 상당히 많은 업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 한 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가져와 봅니다. 똑같고요. 3단이고요. 렐루를 사용했고요. 자,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모델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우리가 이제 이 샤비에 이니셜라이즈로 하겠다라는 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만 바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와, 깜짝 놀랄 만하게 결과가 납니다. 무려 97.8. 와, 거의 98%에 육박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 처음부터 이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요. 에폭이 1인데도 이 코스트가 낮죠. 앞에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이제 바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초기 값을 설정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죠. 그런데 이 샤비에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코스트가 굉장히 낮죠. 그 말은 초기 값이 잘 이니셜라이즈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샤비에만 써도 이 94% 됐던 그대로의 모델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죠? 이 초기 값만 바꿈으로써 이만큼, 와, 이 정도는 상당히 잘하는데요. 97%까지 가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더 잘 되게 해볼 텐데요. 자, 그 방법이 하나가 좀 더 깊게 가는 겁니다. 깊고 또 가능하면 깊고 넓게 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우리가 아까 한 3단이었는데 한 5단으로 늘립니다. 5단까지 늘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256개 정도로 나갔죠. 256개로 나갔는데 그거 하지 말고 512로 2배로 늘리자. 굉장히 넓고 깊게 가봅니다.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니셜라이즈 중요하니까 샤비에를 썼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고 여기에 답만 추가되었고 중간에 나가는 이 값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자, 이것만 조정했는데 결과는 조금 실망이에요. 97.42. 이전에 결과 기억나시죠? 97.83이었는데 여기가 무려 4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깊게 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데이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요인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오버피팅이라는 거 여러분들 개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이 네트워크들이 뭘 하냐면 그냥 기억을 해버리죠. 그 이야기는 학습 데이터를 모두 다 잘 기억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기억을 해버리면 새로운 테스팅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버피팅이라고 했고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한 것이 바로 이 드랍아웃이었죠. 드랍아웃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학습시킬 때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걸 일부를 끊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드랍아웃을 예방하는데 이것을 텐스플로어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텐스플로어에서는 한 레이어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나온 값을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로 넣어주면 되는데 마치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모델이 있고요. 여기서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가 있다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스플로어 nn 드랍아웃이라고 쓰시고요.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입력이 L1 또 여기 이것이 이렇게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몇 프로를 내가 끊어버릴 것인가, 몇 프로를 끊어버릴 것인가, 또는 몇 프로를 킵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텐스플로어 1.0에서부터는 keep 하는 것으로 그 변수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 몇 프로의 네트워크를 내가 킵할 것인가를 정해줍니다. 통상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트레인을 할 때는 0.5에서 0.7 정도로 합니다. 자, 테스팅 또는 실전에서는 반드시 1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습할 때는 야, 우리 네트워크 친구들 좀 쉬어. 너만 좀 학습을 해.
이렇게 했지만 테스팅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팅 할 때는 반드시 1.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keep probability를 placeholder라는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학습할 때와 테스팅할 때 다르게 feed dict를 통해서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keep probability라는 이 placeholder의 값을 0.7로 이렇게 feed dict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학습시킬 때 여기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이 값을 0.7로 받아와서 학습을 시키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keep probability라는 이 placeholder의 값을 1로, 이것을 반드시 1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1로 해주셔서 이제 테스팅을 하시게 되면, accuracy를 테스팅을 하시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볼까요? 자,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98.04,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97.42에서 98%, 이 작은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97%에서 98% 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여기에서 99%로 올리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랍아웃을 사용해 봤고요. 또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이 옵티마이저가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옵티마이저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스 이렇게 줬고요. 그런데 사실 옵티마이저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사용해 보셔서 어떤 것이 잘 학습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쓰는 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잘 되는지 결과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뭐 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가 이제 몇 번 정도 학습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가 코스트, 그죠? 코스트인데 코스트가 빨리 줄어들수록 더 좋은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아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을 그냥 아담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아담은 이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름만 이렇게 아담으로 바꿔주시고 러닝 레이스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를 사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다른 형태의 옵티마이저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중에 아담을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팁들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소프트맥스 일단 한 단에 있는 네트워크와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래서 94%까지 우리가 성능을 증가시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쉐비얼 이니셜라이제이션 약간 딥 네트워크로 가면서 쉐비얼을 가면 97%까지 급격하게 점프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갈수록 조금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때 우리가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오버피팅을 조금 피해주면 98%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티마이저들도 많이 있지만 아담으로 시작하시고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입력값을 좀 노멀라이즈를 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저희들 깃허브에 많은 분들이 기회해 주셔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이 98%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를 않는데요. 더 나갈 겁니다. 더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CNN이라는 겁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98% 했는데 굉장히 기뻤죠. 근데 이것을 사용하면 99%까지 무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데요. 이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